아태쟁패 세 번째. 아태쟁패는 제가 얘기했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패권 쟁탈, 패권 싸움. 이것이 세계 패권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문제는 미국, 중국의 동무대가 아니다. 우리도 한 다리 끼어가지고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인식, 자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역사적 실사고시를 해봤죠. 그죠? 그래서, 미, 일, 한, 반공전선이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해왔죠. 근데 이게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균열을 일으키는 게 표면적으로 누굽니까? 아베입니다. 그죠? 오늘은 세 번째로 아베 외란. 임진 외란, 많이 압니다만, 아베 외란 그러니까, 왜 이런 아베 외란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요. 일본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 정권이 있었어요. 이 민주당 정권 이후에 아베 정권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2년 9월부터 아베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불과 한 7년 사이에 일본의 양심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 하에서 급속하게 외구화합니다. 외구화. 그러니까 남을 경멸하고 침략하고 짓밟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텔레비전에 그죠? 그런 이 보도가 너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 주 표적이 누구냐면 혐한 한국입니다. 일본 쪽에서 방송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그죠? 옛날에 외구에서 외구가 힘 좀 생겨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천황제, 군국주의, 그거죠. 그죠? 그 사실 외구 정권입니다. 본질이. 근데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이후에 그야말로 민주주의 일본 국가가 탄생했죠. 근데 이게 일본의 종족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베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지만은 급속하게 근래에 와서 와해되면서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일본에서 외구 국가로 전락하고, 일본인 또 민주 시민 일본인으로부터 외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한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언론들을 보면요,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너무나 빈약해요. 대법원에서 작년에 그 판결 난 거 있죠. 그죠?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1억 원씩 4억 원 배상해주도록 하는 거. 그죠?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위
그 친일파 언론들을 볼 것 같으면 어떠냐 하면요. 이러다면 경제 망한다. 문재인가 빨리 일본한테 가가지고 빌어라. 그래가지고 그 수출 규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사실상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아베의 저 7일 조치는요,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외란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이 개인 청구권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된대요. 개인 청구권요, 당연히 청구권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 청구권 이전에 이 사람들 돈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제노동하면 얼마나 저임금이겠어요, 그죠? 저임금인데 그 저임금에서 강제저축을 시켰어요. 그 강제저축시킨 그 돈을 일본은 옛날 일본, 그러니까 1960년대 일본은 50년대, 60년대 일본은 그래도 양심적이라 가지고 그걸 안 없애버리고 명부도 유지하고 뭐를 돈도 보관했어요. 그걸 돌려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 저축해 놨던 거 그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돌려주면 안 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지금 그 일에 대한 이해를,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완전히 일본 앞잡이 언론들 같아요. 강제징용 노동자 개인 저축이, 그죠? 옛날에 일본 우체국, 그죠? 저금에 통장이 몇만 개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본 이제 그 바뀐 은행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놨는데, 전번 기업들이 공탁해 놓은 돈이 여기 약 4조 원이라는, 오늘날 돈 가치로 따져가 4조 원이라 그러는데 4조 원이 아니고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러니까요, 강제 저축했는 수만 명의 돈이 4조 원이다, 6조 원이다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명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백조 되겠죠? 그렇죠, 그죠? 많이 안 잡고 100조라고 잡고 봅시다. 100조는 당연히 일본이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저축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일본은 이걸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게 누구였다? 박정희였다. 그 다음 지금 또 끝까지 막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다? 한국의 친일 세력들이다. 징용 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조선인 통장 수만 개, 공탁금 6조 원 또 일본은 내역 확인에 미적대고, 정부는, 한국 정부는 이게 뻔히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맞도록 노력해 주질 안 하고 지원해 주질 안 하고. 이게 누구 정부예요? 지 나라 사람들이, 주권자들이 뼈를 깎는 그런 과정을,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쥐꼬리 맡은 만한 봉급 받았던 그것에서 남은 강제저축분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걸 방관하고 있는 정권이 누구 정권이에요, 이게? 이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이후로 모든 정권이 다 그래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한국인한테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가 이 돈을, 개인 청구권을 보상하라, 돌려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한 짓이 후생연금 99엔을 지급하겠다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돼요. 야, 참 이런 인간들 파렴치하게 짝이 없어요. 일본인들은요, 저 종족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한 일이거든요. 난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하는 거냐면, 아베가 홍준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 소파에 앉는 의자에 소파 의자, 그거에 높이를 있잖아요. 방석을 요만큼 두꺼운 그 방석을, 그죠? 지는 2개 깔아가, 지는 얕은 더 높이 하고 ያን 낮게 앉도록 해요. 그런 옹졸한 종족이요, 미래가 있겠어요? 과거에 일본은 안 그랬어요. 과거에 일본 공산당이나 좌파 세력들요,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약한 나라를 위해서, 그죠? 정말 기꺼이 연대하고 했어요. 지금 저런 꼬라지 아니에요, 일본이. 아베가 들어오고 나서 일본이 다 망쳐놨어요.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딱 부러지게 말하면 미래가 없어요. 이 짓을 하고는 줘야 될 돈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안 주는 것만 해도 날강도죠, 그죠? 돈 떼먹는 것만 해도. 그걸 또 받도록 지원해주지 않는 정부도 이거는 완전 일본 앞잡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베가 또 진주만 습격하듯이 있잖아, 그죠? 한국인 습격을 한 게 뭐냐면 이번 사건이 7.1 조치예요. 아무 사전 그것도 없이 아베의 기습 도발, 이 진주만 폭격에 대비될 수 있는데요.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산케이 신문이 처음 나고 7월 1일 날 바로 조치를 하죠. 그런데 2가지인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겠다. 말하자면 우대국 대우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우리 관계 파탄 나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27개국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 그 우대 국가를 하면 3년에 한 번 검사를 하면 그냥 처리가 된대요. 개별 심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통상 처리된대요. 근데 일반 국가가 되면은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겠죠.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이래 되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 일본이 상시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오래 끌든지 아니면 오래 끌다가 있잖아요. 아예 허가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뭐 골병 드는 거죠. 근데요,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걸 한 달 동안 이제 경제통상부인가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를 한대요. 리스트에 유지하면 좋을지 빼면 좋을지. 근데 그죠? 그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말하자면 청와대 그 뭡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면대로 98%가 삭제를 지지했대요.
화이트리스트 빼야 된다고 지지했대요. 이게 외국 나라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외국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탐욕,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이 공격,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외구적 체질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게 진짜 일본이 얼른 보면 무섭지만요, 저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몇 번째 얘기해주면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품목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한다. 아베가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적할까? 내거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그죠?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부가 1965년도 그 한일협정에서 이미 다 타결된 문제를 가지고 왜 말이죠?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해가지고 신뢰를 안 지켰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근데요, 일본 다 알아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는 거. 근데 이건요, 강제노동 배상 이전에 저축한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제노동 이거는 그 배상 문제는 개인 청구권 문제는 원천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에요. 그게. 근데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박탈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빤히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막 가도 좋다,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 돈 사업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수출한 전략물자를 대북 이전, 북쪽에 수출, 다시 보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쑥 들어가 봤죠. 증거가 있어야지. 일본이 이런 걸 가지고 딱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한국에 굉장히 강한 역공을 당했어요. 하태경이가 여기서 또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서 그럼 좋다 말이야. 중립기관에서, 국제 중립기관에서 그걸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 맞다면 우리가 사과하고 하구만. 보낸 거 아니라면은 너가 수출 규제 철회해라. 그러니까 또 꼬리 빼버려요. 이것도 진짜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요, 이렇게 한일 경제 전쟁을 벌이면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뭐가 흔들리겠어요? 우선 첫째로, 그죠?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하자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화이트리스트에 뺀다는 거는요, 우방국 아니다. 근데 그거는 우방국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적대 국가다 하는 신호죠. 그럼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 얘기입니다. 이 경제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두 나라 다 손실을 봐요. 그건 뻔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계로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양국 관계가 파탄이 가겠죠. 장기화되면. 그러면요,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날 경우에 일본한테 덕될 게 있느냐? 일본은요, 미우나 고우나 한반도가 저 이웃에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친교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반도하고 적대적이 돼버리면요, 이 일본이라는 섬은요, 완전 고립돼요. 저 멀리 미국 하나뿐이에요. 아시아에서 완전 고립돼요. 아니, 이런 걸 아베가 모를까? 모를 택이 없죠. 그 다음에요, 우리 아까 1965년 체제 얘기를 했죠, 그죠? 미일한 방공전선. 한일 간에 싸우면 이게 유지되겠습니까? 유지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이거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싸움을 하죠. 이 패권 싸움에 미국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어? 엄청 불리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하면 무역전쟁 하다가 조선이, 세계 최빈국 조선이 중국하고 손잡아 보니까 바로 미국이 판문점 달라가가지고 김정은이 막 손잡고 난리 부렸잖아요. 그 힘없는 조선이 그렇게 중국하고 손잡아도 미국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을 중단하는 형편인데, 예? 그래 되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요, 내가 볼 때는 한중 간에 이게 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미, 일, 한 관계가 방공전선이 깨지면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그 미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한국이 방공전선에서 이탈해가지고 중립 또는 친중국으로 가버릴 경우에 어떻게 할까?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타격이 큽니다, 미국한테. 한국도 지금 완전 작은 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영향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태리 정도는 돼요. 보세요. 이걸 보면요,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선포할 수 없는 짓이죠. 왜? 일본의 미래도 맞고 미국한테도 심각한 문제를 주고. 그래서 아베 외라는 저가 죽는 길이에요. 고립되고 대륙으로부터 차단되고, 그죠? 또 하나는 아베가 미일한 방공전선을 파괴 앞장서기 때문에 미국한테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아베가 외란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워낙 또 중대한 문제고 큰 문제이다 보니까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1965년에 오카모토와 한일 협작, 이 얘기는 얘기했죠. 간략하게 미국이 배신자 오카모토를 딱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도록 앞장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미일 한 방공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한국을 뭐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꼬봉에서부터 미국 일본의 꼬봉으로 만들었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변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이 지금 다시 외구로 돌아가고 있다. 좌우 공존 민주국가 일본, 이 누가 만들어준 거다?
미국이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취약하겠어요? 강하겠어요? 취약하기 짝이 없죠. 왜? 사람들의 정신이 민주주의가 아닌데, 아직도 천황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되겠어요? 민주주의는 핵심 뭡니까? 자기를 뭐로 봐야 돼요? 권리의 주체, 주권자로 인식해야 민주주의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를 천황의 신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좌우 공존 민주국가 일본을 같은 미국이 개조해 줬는데, 한일회담 당시에도 민주 일본은 살아있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저가 배상하겠다고 했죠. 그걸 막은 게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까? 박정희다, 오카모토, 미노루다. 그래서 일본은 강제징용자의 임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강제저축을 했는데, 전시동원체제니까 전쟁에 써야 되니까, 그죠? 했는데 그 뜯은 돈의 명부를 가지고 있고 통장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전범 기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지하고 개인 배상도 제한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일본이 좌파가 몰락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줬던 것은 누구다? 우파가 아니고 좌파다. 또 그죠? 좌파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좌파 독재해요. 응? 공산 독재하는 나라 많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우파만 있으면 또 우파 독재가요. 이 원래 좌파 우파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의 좌파가 몰락한데 1996년도에 사회당이 사회민주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좌파는 몰락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양심이 사라져버리고 일본의 민주주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서 완전히 우익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경화가 되면서 일본인도, 원래 이 사람 일본인들은 민주주의자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죠? 민주주의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일본에서. 근데 미국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좀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로 돌아가요? 천황주의자 또는 그냥 외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외구로. 이들이 외구화하면요, 외구의 속성이 뭐냐면, 섬나라 그 외구들은요, 그 섬나라에 갇혀 살면 저거 이익이 담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외부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섬 사람들요, 대륙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대륙에 진출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대상,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대상이 한국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민주당, 일본에서 민주당이 3년 동안 집권하긴 했지만은, 민주당도요, 이게 일본의 민주당도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쟁취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지가 빈약해요. 그냥 온실에서 키운 민주주의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합니다. 생각이 시작해요. 전에까지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민주 일본, 양심적 일본일 때는 그걸 오히려 해주려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그 장부도 보관하고 돈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그 우익화하면서, 우경화하면서 이제는 그 아예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봤던 강제 징용 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의 대표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징용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떼어 일본에 맡긴 개인 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미쓰비시 등이 일본 패전 뒤 일본 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군인, 노동자 등의 미지급 임금 6조 원 가량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며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말 슬퍼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노동 피해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원폭 피해자 있잖아요. 한인 원폭 피해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일본의 시민단체들입니다. 한국은요, 이 사람들한테 눈길 하나 안 줬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되면 터지기 때문에, 작살나기 때문에 다 외면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봉태가요, 변호사가 최봉태가 되고 있거든요. 최봉태가 일본 유학 갔어요. 동경대학 유학 갔어요. 90 몇 년도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말도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 변호사들, 시민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법원에서 시위하고 그래요.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그 문서들을 공개하고 그들한테 배상하라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때까지 일본은 살아있었어요. 일본은 그때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양심이 살아있었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살아있었죠. 그래서 최봉태가 확인해 보니까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강제로 떼어 매달 일본 우정은행, 우편저금 등으로 저금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그 최봉태가 여기에 상임이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총괄을 했죠. 그때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요. 나도 그때 서울에 있을 때예요.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국제연대를 해라.
한국만 피해 입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일본 법원에다가 대대적인 소송을 한, 남북, 중국, 뭐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이런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UN, 미국 등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들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선전해라. 그러면 일본이 꼼짝 못한다. 이긴다 이거는. 아니 돈 떼먹는 게 말이 됐냐 말이야 국제적으로. 그게 안 된대요.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그 노무현 정권이 했는 게 뭔 줄 아세요? 대신 돈 줬어요. 왜 한국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돼요? 일본 돈 받아가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본 앞잡이 정권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다 그래요. 이게요, 1946년 점령군 총사령부 지시로 일본 국책은행에 공탁해 놓은 약 6조 원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의 공탁 형태로 보관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당까지 더해 2억 1,500만 엔, 현재 가치로 6조 원 가량이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당연하죠, 살아있지. 그런데 일본 정부보다 더 한심하고 미친놈들은요, 한국 정부예요. 그래서 그죠? 일본하고 싸울 게 아니고 한국 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한국 정부가 나서도록.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당당하게 대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 자금 중 무상 3억 달러 등의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미불입금과 개인 저축이 이미 포함됐다.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정부가 얘기해요. 그래서 박정희부터 문재인 정권은 결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옛날에 임나일본부 있었다 그랬죠. 그건 뭐 엉터리지만은 내 눈으로 봤을 때 역대 정권은요, 자한당만 토착 외구가 아니고 역대 정권도 한국 외구부에 불과해요. 외구정부에 불과해요. 왜? 제 나라 백성, 제 나라 주권자, 그 고난의 시기에 강제저축됐던 그 돈도 못 찾아주는 정권이 무슨 대한민국 정권이에요. 일본이 아까 얘기했죠. 일본으로부터 외국 나라로 바뀌고 그 결과가 아베 외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이 좌우공존 민주국가에서부터 이게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니까? 좌파가 무너지니까. 그죠? 외국, 군국주의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일본은 보면요, 암울해요. 이 아베 정권이 수준 이하 정권이거든요. 그 수준 이하 정권에 대해서요, 작년에 중의원 선거인 때 그 출구조사 했는 걸 볼 것 같으면요, 20대의 49%가 자민당, 아베 정권을 지지해요. 참 암울해요. 그런 반면에 좌파는 지금 뭐 공산당 뿐인데, 공산당 지지는
20대에서 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좌파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은. 좌파가 없으면요. 우파끼리 그죠? A당, B당, C당 있잖아. 우리나라에 민주당, 뭐 자한당, 또 무슨 당이 있어요? 정의당, 바미당. 이거 그죠? 전부 우파 정권들이에요. 우파 정당들에 불과해요. 이거 전부 좌파 아니에요.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좌파 개사지. 아니, 사회당이나, 무슨 당? 공산당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유럽의 사회민주당 정도는 돼야 좌파라 할 수 있지. 한국에 그런 좌파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끼리 하면요, 경쟁이나 견제나, 그죠? 진짜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저끼리 나눠먹게 하거든요. 누가 더 큰 떡 차지하냐 이거거든요. 좌우 대결은 그거 달라요. 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누구 편입니까? 노동자 약자 편입니다. 그렇죠? 우는 누구 편입니까? 자본가 가진 자 편입니다. 이 대결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진 자의 세상, 이 아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좌파 우파가 공존하는 길뿐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이 일본은 좌파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좌파 독재 국가도 안 돼요. 북한 보고 중국뿐만 일당 독재 하잖아요. 저것도 안 돼요. 외국의 만행. 99엔을 후생연금으로 주겠다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뭘 했냐면요. 99엔 그거 안 받고 한국 정부가 대신 주겠대요. 대신 주겠다 하면서 99엔을 1엔에 2,000원씩 쳐가지고 19만 8천원씩 주겠대요. 이 사람들은요. 일제에 징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기를 겪어온 사람들의 생각을 그죠? 돈 몇 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9만 8천원 주면 그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을 대신해서. 역사의식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싸움에 나선 강제징용 당한 분들의 의지는요 굉장해요. 그건요 일본 제국의 만행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 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건. 물론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조선 청춘의 삶을 위해 진실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김정주 할머니. 이 후생연금 99엔을 그죠? 일본 정부가 주려고 하니까 됐다 마. 우리가 대신 줄게. 좀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생연금 포기 발언을 규탄했다. 그거 안 받고 우리 돈으로 줄게 한 게 규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9엔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투쟁의 성과잖아. 그러고 일본에 그게 1엔이라도 일본이 가해자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에? 이 사람들의 싸움이 얼마나 진정한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억 주면 만족하고 100원 주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만행과 책임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라는 놈들은 그래 한 20만 원 주면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만큼은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거다. 그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거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99엔 연금증서 발급으로 그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 맞죠? 80대, 이때 대부분 80대니까 피해자들이 정정당당히 자신의 피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여기에 참 슬퍼요. 이걸 도와주는 게 일본 시민단체라. 일본은 그죠? 양심이 살아있는 집단이 좀 있어요. 아직도. 갖은 노력 끝에 99엔을 찾아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하긴 뭐 학살에서부터 시작한 주권자를 잡아다가 조지고 고문한 국가였으니까 이 돈은 어린 나이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고 심지어 고궁에 들어와 몸 버린 여자 취급을 받은 할머니들의 피값이다. 99엔 포기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포기이자 제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분들의 말에 동감해요. 99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날강도죠. 저가 강제저축식에 나오는 그걸 그 개인 소유권, 개인 청구권을 부정해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요. 일본은 그래도요, 양심이 조금 있어요.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우체국 통장 수만 개 발견, 그 이듬해 기사에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발견됐대요. 교토에서. 반환 요구, 전후 배상 문제 촉발 등 파장 예상. 파장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관심 없어. 한국 정부도. 극히 소수의 시민단체를 빼고는 아무 관심 없어요. 한국에는 그냥요, 약자가 당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 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후쿠오카시에만 한 우체국에만 수만 개가 발견됐다 하니까 일본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이게 나왔던 게 확인되는 건 일본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에 불리한 것 같으면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생 까고. 모리야 요시히코 전 사세보 고등전문학교 교수가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장이 후쿠오카에 취합된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일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고베시의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보세요. 일본 보세요. 이 사람들 자기들 이해관계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서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진짜 좌파고. 당시 우정성이 전국 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들부터 모은 것이라고 해요. 조선, 대만, 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한 외지 우편 저금 계좌 약 1만 8천 개도 도쿄에 또 보관 중이래요.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정부는 이런 걸 일본 정부한테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걸 공동조사하자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옛 일본군과 군무원이 전쟁터에서 이용했던 군사 우편저금 계좌 약 70만 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야 이거? 이건요, 국가의 임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고 그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행위예요. 자, 보세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돈을 안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삭제한다 그거. 그 다음에 3개 그 핵심 부품,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한다 그거. 이게 외구 역도발이죠. 그렇죠, 그죠? 이게 외구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사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지 꼴린 대로 탐욕만 앞세우는. 그래서 이것은 한일 전쟁이 아니고 일본이 침략한 것도 아니고 아베 정권, 외구 정권이 침략한 것. 그래서 아베 외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외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건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